오늘 강의를 맡은 부산 예문여고에 근무하는 김영길입니다. 오늘 입시 강의는 전체 3부로 진행되고요. 1부에서는 변화되는 입시 환경과 우리 영남 지역의 전체 일반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부산대, 경북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입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되는 입시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능 응시생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응시생이 53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약 4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약 4, 5만 명 정도가 수능을 적게 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의 신입생 정원이 55만 명이고 수능을 치는 학생은 약 44만 명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즘은 대학 못 가는 시절은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자기가 욕심만 부리고 자기 적성을 찾아서 잘 지원한다면 대학은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학은 갈 수 있지만 내가 희망하는 대학 또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과연 학생 수가 주는 게 그렇게 유리하기만 하냐, 이거를 아래쪽에 있는 등급, 상대적인 등급을 평가하는 9등급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등급 간 또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 있을 때 1등급 4명 나오지만 80명 있으면 3명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학생 수 감소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급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고3 어쩔 수 없이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이 등급으로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등급을 받는 게 학생 수가 줄면 아무래도 쉽게 넣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게 가운데 박스 치는 것처럼 사실 9등급 중에서 5등급이 가운데 있고요. 4등급, 5등급, 6등급의 전체 합친 비율은 54%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 학생들 2명 중에 1명은 4등급 아니면 5등급 아니면 6등급인 것이고요. 사실 입시에서 또 중요한 등급은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릴 우리 영남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3등급이라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 비율대로 보시면 4등급은 40% 안에 들어야 되지만 3등급은 23%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5등급인 학생이 4등급 되기 위해서는 60등 하던 학생이 한 20명 정도만 뒤로 밀어내면 40등 안에 들면 4등급이 되지만 4등급 학생이 3등급 되기 위해서는 거의 절반의 학생을 밀어내야 되고 3위, 2가 될 때도 절반 이상의 학생을 밀어내야만 한 등급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등급을 받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이 학생부 교과 성적만 그런 게 아니라 수능 성적도 역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수능은 재수생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상위 등급인 1등급, 2등급, 3등급 요 수준은 재수생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재학생 1반계고 학생이라면 상위 등급을 받는 게 매우 어렵다. 특히 요즘은 이렇게 모의평가를 치고 있지만 우리가 3월이나 4월 제대로 모의평가 응시를 못했고요. 6월 달도 생각보다는 재수생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은 모의평가를 치고 있습니다. 7월 달 쳤지만 실제 재수생이 응시하지 않은 시험과 수능에서 재수생이 위에 표에 보이는 것처럼 약 13만 명 정도의 졸업생이 치게 되면 굉장히 등급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생 수가 줄면 전반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건 용이하지만 좀 원하는 대학 또 내가 목표로 하는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시보다는 수시가 재수생과 그렇게 많이 부닥치지 않고 단일 학교의 내신 등급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적극 지원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항상 이 입시를 볼 때 특히 영남 지역, 우리 지역 대학을 볼 때 중요한 등급 기준은 3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등급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부 교과에서도 3등급 받기가 쉽지 않지만 수능에서 3등급 받는 거는 재수생 고려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등급이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을 요구하는 그런 수능 체제가 설정된 대학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두 과목이냐 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영어 때문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3등급을 받는 기준이 70점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하나를 3 받는 것은 쉽지만 상대평가 과목 한 과목도 또 3등급 이상의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그런 대학은 상당히 어려운 수능 체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입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변화된 입시 중에 가장 큰 것은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수능의 출제 범위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지지만 올해는 작년과 거의 유사한 체제로 수능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은 큰 차이가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학 가형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작년까지는 이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자연계, 즉 수학 가형 응시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컸는데 올해 수능 응시 과목을 보시면 수학 1과 확률 통계가 동일하고 수학 2 문과 학생, 즉 수학 나형을 치는 학생은 수학 2만 하면 되고 수학 가형을 응시하는 학생은 미적분만 한 과목만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계고 자연과정 학생이 수학 가형을 끝까지 공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예전보다는 학습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반계고 재학생이 수학 가형도 충분히 공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수능의 어떤 출제 범위가 완성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이제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저희 진학 지원단에서 이번에 수시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 참고표를 우리 지역 대학에 배치 참고표를 제공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글자는 당연히 잘 안 보이셔도 됩니다. 이 노란선 가운데 주는 이 기준이 뭐냐면 사실 표준 점수의 약 300점 기준입니다. 그럼 보통 영어를 빼고 국수, 탐 600점 표준 점수 기준으로 300점은 약 반 정도 맞은 학생인데 반 정도만 맞아도 부산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의 약 반 이상의 대학, 제가 표시해 난 이 경이라는 의미가 경성대하고 동의대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학생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시까지도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일반적인 대학 진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늘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싶은 대학들도 최소한 한 반 정도 맞춰야 되는 경희대, 경성대나 또는 동의대 이 정도 수준의 대학까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대학을 지원 가능한 수준은 사실 수시를 지원할 때는 정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바 학생들은 납치라고 표현하죠. 그죠? 제가 충분히 정시에 점수가 잘 나왔는데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시 지원을 망설이기도 하고 혹시나 내가 수시에 잘 나오면 정시 지원 기회가 없을 때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보통 제가 경영학과 기준으로 우리 지역 대학을 이렇게 100분의 점수로 이렇게 추정해 본다면 부산 경북대는 90점 이상 100분 90 이상 2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비해서 저 밑으로 울산대 산업경영 같은 경우에 자연이지만 여기는 한 3개 영역에서 170 이란 얘기는 보통 55 정도, 한 165, 55에서 60점 정도의 100분위 점수를 받게 되면 대부분 지원 가능한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요 대학들도 적어도 한 요 정도 되는 55에서 60 정도 되는 100분위 점수를 가지는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안내를 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 전체 대학 설명을 조금 드리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전체 대학이 무려 25개가 있고요. 선발하는 인원수가 약 5만 명 정도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냐 왜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의대과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가 297점 정도 돼야 되는 데도 있고 매우 낮은 대학은 사실 정원을 잘 못 채우는 그런 대학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체 대학은 21개 대학이 있고요. 약 4만 7천 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 대학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리고자 하면 전반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보시면 사실 수시를 굉장히 많이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선발한 인원이 81% 정도 산 지역 대학이 있고요. 그 중에도 보시면 인지도가 좀 낮은 대학일수록 상당히 많은 수의 비율로 수시를 뽑고 정시는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정시에 학생을 많이 선발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학들은 수시에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의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시면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에 비해서 몇 번이나 많이 선발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이유도 사실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으로 많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안 되는 탓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렇게 노란색을 칠해 놓은 이유는 사실 교과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면 동일한 대학에 동일 학과로 지원할 때 분명히 더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경대 국문학과에 교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2.5등급 정도 간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면 최소한 0.5등급, 많게는 또 1등급까지 낮은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풀이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이런 대학들은 여러분들 중에 학생부 교과 관리 열심히 하고 또 학종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해온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동일 대학에 동일 학과로 지원하는데 학종으로 지원하시는 게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차차 설명을 할까 합니다. 변화되는 대입 전형 요소 중에 사실 수시든 정시든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 영어입니다. 왜 영어를 강조하냐면 영어는 상대평가로 채점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1등급 받으면 당연히 90점이면 1등급이 나오고요. 2등급은 80점입니다. 3등급은 70점이죠. 문제는 뭐냐면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 예년 성적을 보면 매우 어렵거든요. 공부하기 어렵고 사실 우리 일반계고 재학생 입장에서 보면 보통 학교에서 자형 과정에 있지만 수학 가형 응시를 못하고 수학 나형으로 응시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정도로 학업량이 부담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목도 80점이 나오면 정말 운이 나쁜 경우에는 80점이 4등급이 나와요. 근데 영어는 80점 받으면 2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수능 체제가 있다면 영어를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비슷한 수준이면 영어를 너무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준비할 수는 없지만 영어와 다른 국어, 수학, 탐구가 좀 비슷한 성적이 나오고 비슷한 등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끝까지 영어를 열심히 해서 영어로 수능 체제를 맞추는 전략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 과목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수능에 들어오게 되고 특목,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끝까지 수능 준비했을 때 일반계고 재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과목들입니다. 상대평가는. 하지만 영어는 난이도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어쨌든 90점을 받으면 아무리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아도 나도 똑같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게 안 되면 80점만 받아도 2등급이 될 수 있고 3등급 상대평가에서 3등급 굉장히 받기 어렵습니다. 23% 안에 들어야 되지만 영어는 70점만 받으면 3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필요한 학생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면 꼭 영어를 끝까지 잘 챙겨서 영어로 수능 체제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또 우리나라는 공용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대학 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어는 사실 도구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무슨 공부를 하시든 영어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학생, 다른 과목과 큰 차이 안 나는 학생이라면 영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영어는 수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정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89점 또는 79점, 69점 받는 학생이 예전 같으면 뭐 69나 70이나 1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지금은 1등급이 바뀌게 되고 각 등급별
환산 점수도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각별히 주의해서 준비를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역시 영어와 함께 절대평가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사입니다. 이 한국사는 사실 우리 지역이라면 이런 부산대나 경북대 이상의 물론 수도권을 지원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체제가 4등급인데요. 사실 4등급을 맞는 게 그냥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한국사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양이 많고요. 한번 공부하려면 시간을 좀 많이 뺏깁니다. 물론 철저히 공부해서 1등급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필요로 하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3이나 4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부터 또 수능을 이제 2학기니까 수능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한국사를 자꾸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한국사 내용을 수능 칠 때까지 내용 자체를 이렇게 점점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혹시나 한국사가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왔을 때 다른 걸 다 수능 체제 맞추고도 한국사를 못 맞추는 그런 불상사가 분명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산대 경북대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국사가 내가 원점수로 또는 내 공부한 정도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이라면 꼭 시간을 내어서 한국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실시된 저는 되기는 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면접이 실시되는 그런 대학으로 지원한다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입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대학이 다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내가 지원했다면 면접 보기 전에 꼭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인하시고 면접이나 또는 논술 치르는 학생 마찬가지겠죠.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대학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제 문항 중에 1분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미리 준비한 학생과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면접 보러 간 학생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자기소개를 1분 동안 해야 된다면 자기가 미리 1분 동안 자기소개를 좀 준비해 간 학생은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지만 그냥 1분 동안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는 대학에 따라서는 2분 동안 하라든지 또는 2분 동안 자기소개와 함께 뭐 대학생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걸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면접 보기 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잘 확인하시고 면접이나 논술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또는 학부모님 마찬가지겠지만 고른기의 입학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 학생인데 요즘은 제가 담임을 해도 우리 반 학생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 가정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지금은 이제 1, 2학년 때까지는 이런 걸 굳이 밝힐 이유도 없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우리 집안의 형편을 좀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소득층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분명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집의 경제적인 여건이 이렇고 진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한다면 담임선생님에게 꼭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특별전형이라 하면 예를 들어 다양한 특별전형이 있는데요. 뭐 다자녀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이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또는 뭐 민주유공자라든지 또는 부모님 중에 특정직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죠. 경찰, 소방, 군인, 뭐 교도 이런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 뭐 하여튼 우리 집이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담임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서 선생님 우리 집안에
또는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없는지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좋은 거는 특히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 같은 게 교대나 이런 데를 지원할 학생은 그냥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장 큰 화두는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정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이게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이 운영을 열심히 또 잘한 학교가 오히려 또 교과 성적은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게 선택을 열어놓다 보니 한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너무 적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에서 등급은 학생 숫자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적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 학교는 한 226명 정도 되는 요런 학교일 때는 전교 30등 정도 하는 학생이 내신이 3.1등급 정도 나와요. 전교 10등 하면 2.1등급 정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153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교 30등이 3.1이 아니라 3.7등급밖에 안 나오고 전교 20등 해야만 3.1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죠? 1등급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그 숫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학교는 좀 많이 줄은 학교이고요. 뭐 전국 평균에서 보면 약 10% 정도의 학생 수가 줍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도 상식적으로 한 10%의 등급이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등급도 좀 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입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디에 미치느냐 하면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이미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영남 지역 대학은 모든 대학 홈페이지에 작년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3등이 갔다면 올해 3등급은 당연히 갈 수 있고요. 사실 작년에 3위 만약 최종 합격자 성적이라면 올해는 3등급보다 조금 안 되는 학생도 분명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주니까 내신도 당연히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 걸 어디까지 감안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그 대학에서 공개한 성적과 모든 다른 전형 요소가 동일하다면 올해도 그 정도 성적으로 지원하면 다른 요소가 동일하다면 합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올해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수합을 실제 해본 겁니다. 2019 학년도니까 재작년에 학생들의 성적과 작년에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모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자연과정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전체 수합 인원수가 달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등수 기준으로 보면 한 2등급대에서 0.1 정도 내려가요. 0.1. 그런데 오른쪽 2.8에서 3 정도 보시면 약 한 0.2등급 정도 내려가요. 근데 이제 수합 인원이나 이런 차이에서 약간 생겼고요. 저희가 추정해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합니다. 학생 수가 한 10% 주면 1등급 대에서는 약 0.1등급 정도 내려가고 2등급에서는 약 0.2등급 3등급 수준에서는 한 0.3등급 정도 4등급 수준에서는 0.4등급 정도 그 밑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밑으로 가면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사실 서두 얘기한 것처럼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그 아래쪽은 성적이 더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수시 모집도 예전 정시처럼 이제는 경쟁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 대학이라면 그냥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 같이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위주로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이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경쟁률을 잘 살펴서 지원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차시 1교시에 좀 강조해서 설명드릴 대학은 두 대학입니다. 당연히 우리 영남 지역의 두 좋은 대학이죠. 부산대학과 경북대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부산대학입니다. 부산대학은 기본적으로 이 전형은 이렇게 있고요. 학생 수 뭐 대충 이 정도로 있는데 부산대학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산대학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수능이 돼야 됩니다. 수능. 학생부 교과에도 수능 체제가 있고 학종에도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학종은 수능 체제를 설정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산대학은 상당히 높은 수능 체제가 있고요. 논술 전형도 당연히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보름기의 전형이나 각종 특별한 어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해놓은 국가보훈 대상자나 사회자라든지 저소득 학생들은 수능 체제 없이 부산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종이니까 교과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수능 체제 없이 갈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담임선생님에게 꼭 얘기를 하셔야 한다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의 전형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여러 전형 방법도 있지만 모집 단위 변경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대 가보면 작년에 화공생명환경공학부의 입시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 학과명으로 뽑지 않습니다. 하나는 화공생명공학으로 뽑고 하나는 환경공학으로 뽑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생 숫자 뽑는 인원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면 성적은 완전히 변합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하나의 학부가 이렇게 전공으로 쪼개지게 되면 작년 성적을 그대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화공생명공학 전공은 오히려 성적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학생들 선호도가 화생공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실 때 작년 성적보다 화공생명공학을 지원할 학생들은 성적이 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반면 환경공학 전공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전공입니다. 그러면 화공생명 환경공학부 작년 성적보다도 좀 모자라는 학생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어렵긴 하죠. 건설융합학부도 이거 학부 뽑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을 선발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다시 4개 전공으로 갈라지게 되면 성적을 예측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공학이나 토목공학 이걸 꺼려하는 학생들이 몽땅 함께 지원했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성적 그대로 보고 내가 건축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불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축은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건축은 작년보다 성적이 오히려 높아야 되고, 작년 성적이면 건축이나 도시공학하고 비슷할 수 있고, 토목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성적이 좀 모자라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눈여겨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전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체제의 변화입니다. 작년 결과가 아무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더라 해도 수능 체제가 바뀌면 작년 성적은 변하게 됩니다. 다행히 부산대 교과와 논술은 작년과 수능 체제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인문은 세기합 6이고요. 자연은 일반적인 학생 의대를 제외하면 수학, 과를 포함해서 기합 5를 맞춰야 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지역 대학은 한 개 3등급은 할만해요. 영어 때문에. 근데 3등급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수능 체제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인문이 세기합 7이에요. 이건 엄청 높은 거. 7을 맞추려고 하면요. 3등급 하나에 2등급이 2개나 나와야 됩니다. 영어로 2를 하나 맞춰도 상대평가 2등급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높은 수능 체제이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 과를 포함해야 됩니다. 수학 과는 3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80점 받으면 수학 4등급 나올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수학 4등급을 받으면 한 과목에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능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얼만큼 수능 체제가 어렵다는 걸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문제는 이제 학종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체제를 좀 낮춰줬습니다. 작년까지는 학종이 교과하고 논술하고 동일한 수능 체제를 적용했어요. 엄청나게 높았죠. 하지만 올해는 인문 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경 구분 없이 2개하고 이건 굉장히 쉬웁니다. 사실 3합 6이나 3합 7하고 비교해야 돼요. 올해 7이 나오려면 3등급 하나에 2등급이 2개나 나와야 됩니다. 2개. 상대평가 2등급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영어 같은 걸 2등급을 하나 받으면 상대평가에서 3만 한 개만 더 받으면 되는 이 차이는 정말로 크게 난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자연계도 수학과를 포함해서 2개하고 그냥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2개 오나
두 개 6이 선생님 뭐 큰 차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차이 크게 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혹시 좀 어렵게 나와서 영어를 2등급 받는 학생은 작년이었다면 수학을 무조건 3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올해는 3이 아니라 수학을 4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학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은 23%고요. 수학 4는 40%입니다. 그 비율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준비한 학생, 또 올해 부산대 학종을 생각하는 학생은 일반 계고 학생 입상이라면 상당히 행운입니다. 수능 체제를 정말 낮아졌긴. 작년은 교과 논술과 동일한 수능 체제를 설정했기 때문에 학종이 문제가 아니라 뭐 교과나 뭐 학과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수능 체제가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해서요. 올해는 충분히 할 만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만 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체제가 나아가면 나만 유리한 게 아니라 지원하는 모든 학생이 수능 체제를 많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학종에 대한 참고 교과 등급도 부산대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그냥 작년에 있는 성적을 대충 보고 그 정도 나도 되니까 올해 지원해보겠다. 지원하시면 올해는 불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반대로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 결과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실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본 겁니다. 인문이 수능 체제가 3합 6이면 전체 지원자 한 800명 중에 충족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은 수능 체제를 못 맞추고요. 4분의 1밖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춥니다. 하지만 올해는 만약 올해 2합 5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학생이 맞춥니다. 약 지원자의 70%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 학종 수능 체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학생이 수능 체제를 맞추게 되면 성적이나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 작년보다는 훨씬 우수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다형도 마찬가지예요. 수가 포함해서 2합 5를 맞춘 학생이 작년까지 지원자 전체를 보면 20% 정도밖에 안 돼요. 22%.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 사례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수합한 일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산대학 발표할 때도 보니까 뭐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한 이 정도 걸 했습니다. 근데 실제 충족자를 보면 올해같이 2합 6이 되면 한 개 3이 아니라 4가 나와도 되는 이런 수준이 되면 그 2배 이상 는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충족자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종전 하실 때. 입시 결과는 부산대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글자 조그맣게 보이는 학생은 확대하셔도 되지만 홈페이지 가셔서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 수능 체제가 얼만큼 중요하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제가 빨갛게 테두리 놓은 해양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11명이었어요.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이냐? 58명이었어요. 경쟁률이 5.27대 1. 그런데 재미난 건 합격 인원을 예전에는 부산대가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 2018학년부터 합격 인원을 공개를 해요. 합격 인원이 몇 명이냐? 11명을 공개를 했는데 한 명밖에 합격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건 그 뒤에 있는 추가 합격 후보 순위예요. 0번입니다. 0번.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원자 58명 중에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이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있었겠죠, 사실. 있어서 다른 대학 가기도 하고 했겠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11명 중에 한 명밖에 못 뽑고 후보도 없었어요. 나머지 10명은 아예 뽑지 못하고 정시 모집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신 9등급 학생이 지원해서 수능 체제 맞췄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합격했죠, 당연히. 수능 체제 맞추면 합격하는 겁니다. 내신 9등급도. 그런 학생 안 나옵니다. 물론 내신 9등급 받고 부산대 수능 체제는 못 맞춥니다. 안 나오는데 재미난 그 다음이에요. 2019학년도에 딱 보면 똑같이 11명 뽑아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홈페이지 결과도 있고 이렇게 안 되니까 또 담임선생님들 얘기만 했겠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교과 성적 별로 안 좋지만 수능 체제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려 97명이 지원해요. 경쟁률이 8.8대 1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합격 인원은 단 한 명입니다. 한 명. 무슨 얘기냐? 성적보다 부산대학은 정말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학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이렇게 좀 인지도 낮은 학과, 부산대 기계공학인데 선생님 수능 체제만 맞추면 다 가시냐? 못 가죠, 당연히. 그런데 안 됩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학과들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추천 가능한 게 모집 인원 대비 작년 합격 인원을 보시면 돼요. 또 후보 순위가 0번이냐, 몇 번까지 갔느냐 이걸 보시면
다 뽑은 학과 또는 미달된 학과 이런 걸 충분히 충원할 수 있죠. 근데 재미난 건 작년이었어요. 2018, 2019인데 그래서 2020 학년도에 보시면 제일 위에 경영학과 있죠. 노란색으로 한 명 더 뽑았어요. 희한하게 정원 5천원인데도 12명을 뽑았어요. 여전히 지원자는 무려 94명. 경쟁률은 7.8대 1이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합격 인원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어요. 여전히 10명은 정시로 이용입니다. 합격자 평균 보세요. 4등급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 표준 편차도 제공하고 있어요. 친절한 대학입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가면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공개되는 평균에다가 이게 1표준 편차라고 그럽니다. 편차를 하나 더하면 어떻게 되냐요? 해양학과 더하면 4.19에 더하면 5.02, 5.12 정도 되죠. 5.1.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한 번 더한 값이 보통 합격자의 84에서 85% 성적이에요. 그 학생 중. 그럼 예를 들면 10명 중에 8등이나 9등 정도 하는 합격한 학생 중에 8등이나 9등점 하는 학생이 성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성적을 볼 때는 평균만 보면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죠. 큰 변화가 없다면. 근데 보통 지원할 때는 평균과 편차를 2개 더한 요값 정도를 보고 지원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2020학년도에는 왜 합격 인원이 2명을 1명 늘었느냐? 수능 난이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 학생 수 감소만큼 중요한 변수는 영어 난이도입니다. 재작년에는 영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2019학년도. 근데 작년에는 영어가 또 좀 쉬워졌습니다. 영어가 쉬워지면 영어 등급을 잘 받는 학생이 많아져서 수능 체제를 맞추는 학생이 좀 늘은 겁니다. 한 명 더 늘은 거예요, 사실은. 한 명 더 뽑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교과 같은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20학년도에는 6명 모집에 합격 인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후보 순위 0번이잖아요. 5명 못 뽑아서 정시로 2월 시킨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대학, 지역대학 특히 이런 거점 국립대학 같은 이런 대학들은 수능 체제가 절대 낮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수능 준비를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준비를 잘 해야만 진학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교과 전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에 보시면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이 지역인재 전형은 그냥 일반 교과 전형에 비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근데 무조건은 아니죠. 동일한 전형 방법으로 동일한 모집 인원에 동일한 경쟁률이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일반 교과에 비해서 기계공학부 부산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학과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의 평균이 약 2.96등급 정도입니다. 편차를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3.5등급 정도 학생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일반 성보다 지역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건설융합도 10명 모집에 1명밖에 못 뽑아요. 그죠? 경쟁률이 큰 차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 학생이라면 교과도 지역으로 쓰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수능 체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 2019 학년도도 보면 이게 보면 모집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노란색 칠해놨는데 다 못 뽑는다는 얘기. 수능 체제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 2020 학년도에 보시면 건설융합원 35명 뽑아야 되는데 합격자 21명밖에 없어요. 미달이라는 얘기죠. 학종도 수능 체제 때문에 작년에는 교과 논술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공개되어 있는 2020 학년도 평균인 편차를 고려해서 우리가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수능 체제가 내려갔기 때문에 참고한다면 뭐가 더 낫느냐면 여기는 2018 학년도가 더 낫습니다. 이때가 올해와 수능 체제가 유사하거든요. 이때 보시면 뭐예요? 거의 다 뽑았습니다. 거의 다 뽑고 후보 0번 별로 없고요. 최소한 요 정도 오히려 2018 학년도에 있는 요 결과를 보고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이지 2019나 2020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는 이렇게 전형 방법의 변화나 수능 체제의 변화가 있는 이런 걸 굉장히 잘 보셔야 원하는 대학에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종 지원하는 학생들 때문에 하나 보여드리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 안내책과 같은 다양한 좋은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선행학습 영양평가도 있죠. 그다음 뭐 논술 안내책자도 있죠. 이와 같이 학종으로 지원하면 학종 안내 책자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선생님 제가 영어 영문학과 지원하고 싶은데 뭐 관련 과목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국어나 영어. 의외로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수학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어 일문과는 수학을 중요하게 그렇게 보진 않아요. 국어, 영어하고 일본어를 중요하게 보지 수학을 그렇게 또 중요하게 보지 않구나. 이런 걸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자율과정으로 지원하는 학생도 보시면 대부분 공대로 지원하시게 되면 거의 물투, 화투 이런 게 거의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공학을 생각하는 학생은 물리 1, 물리 2 또는 뭐 화학 1, 화학 2를 충실히 잘 이수해야 공대 학종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볼 수 있고요. 물론 안 그런데 있죠. 아까 그 분리된 화공생명공학 전공은 물투, 화투를 다 해야 되지만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고요. 근데 환경공학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리 대신에 화학과 생명과학 1, 2를 관련 교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걸 참고해서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과 본인이 좀 잘한 그런 교과목에 맞춰서 모집 단원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학종, 의과 지원자도 있겠지만 학종도 이거 그냥 단순히 결과로 보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2018, 2019 학년도 부산대 의과는 원래 미달이 났습니다. 합격 인원을 다 뽑지 못했어요. 40명 정원에 2018은 12명, 무려 28명 못 뽑았고요. 2019는 15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단계별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1단계 2배수, 1단계 3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문제는 뭐야? 작년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제 엄청나게 또 많은 학생이 지원했죠. 하지만 작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40명 모집에 합격 인원이 40명 다 뽑은 겁니다. 그게 전형이 바뀌어서 그래요. 1단계 2배수, 3배수가 아니라 단계별 전형을 안 하고요. 일괄 합산 전형으로 그냥 뽑았기 때문에 미달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전형 방법에 변화가 생기면 입시 결과의 변화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뽑았는데 잘 보시면 앞에 거 제가 다시 볼게요. 성적 보세요. 2018학년도 의과 성적은 1.37이에요. 근데 2019학년은 1.7이잖아요, 평균이요. 근데 작년에는 얼마냐? 1.87밖에 안 돼요. 당연하겠죠. 일괄 합산이니까 수능 체제 맞추지만 좀 성적이 낮아. 어떻게 보면 내신 2등급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거의 몇 개 안 되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의과 중에 한 개가 부산대 의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능 체제가 높아도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점대 초반 학생, 일반계고 학생이라도 수능 체제 못 맞추면 못 갑니다. 부산대는 뭐 교과 논술 말할 것도 없고요. 학종도 올해는 수능 체제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매우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산대 합격을 내가 희망한다. 그러면 수능을 무엇보다 수능 준비를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논술도 자료는 홈페이지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있는 자료인데 제가 노란색 이렇게 칠해놨는데 거의 정원 못 뽑습니다. 못 뽑는 학과가 많아요. 왜? 수능 체제 너무 높아서. 사실 논술도 잘 써야 되지만 좋은 학과들은 논술 잘 써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과들은 중하위권 이런 학과는 논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체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좀 재미난 것도 한번 보실만 한 게 예를 들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어느 정보학과 여기 합격자 평균을 한번 보세요. 5.45 표준 편차가 1.3 그럼 거의 6.7등급 6.8등급 학생이 붙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계고 입장에서 보면 6.8등급 정도 받는 학생은 부산대 수능 체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학생은 어떻게 나오냐? 재수생이 많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정말 별로 안 좋은 재수생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학교장 추천고 같이 우리 지역이라면 요 근처에 가면 뭐 장안이나 장안지 이런 데서 내신 성적, 즉 교과 성적이 낮지만 수능을 끝까지 열심히 준비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술에. 그죠? 상당히 내신이 낮다. 그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과정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학과들은 거의 다 수능 체제 못 맞추고 정원을 다 못 뽑습니다. 그만큼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 사실 문과보다는 자연과정, 인문보다는 자연과정이 수능 체제 맞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도 중요한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능 체제 맞추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회가 되면 이렇게 2월 인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 뽑고자 했지만 못 뽑아서 건설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43명 정도가 정시로 그냥 넘어갑니다. 작년에 대충 대보면 459명인데 사람이 정리하다 보니 틀린 게 많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작년 실제로 300 몇십 명이 정시로 2월이 됐습니다. 뽑지를 못하고요.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기 때문에 수능체제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를 부산대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부산 지역, 저는 부산에 왔지만 우리 지역 학생들이야 당연히 부산대를 선호하지만요. 대구 경북 지역 학생 당연히 경북대를 훨씬 더 선호하죠. 부산대와 경북대를 울산 지역 학생들이 지원한다면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같이 쓸 수 있겠죠. 선호도도 비슷할 수도 있고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경북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치한 의대와 치외과를 제외하면 수능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올해 정기 내년에 일반 학생 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체제 생깁니다. 수능체제 만들어지는데 올해까지죠. 어떻게 보면 작년도 안 했으니까 경북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체제가 없다. 일반 학생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내가 학교 활동 열심히 했는데 부산대 수능체제 맞추는데 여전히 부담이 가는 학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에서는 대신에 수능체제 없는 경북대학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경북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학교 활동의 경쟁력이 있는데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쳤는데도 부산대 학종 수능체제 못 맞춘다? 그럼 수능에도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수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산대 포기하고 경북대를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북대학은 수능체제가 약간 좀 특이한데 탐구가 부산대학은 2과목 반영하지만 경북대학은 탐구 2개 중에 잘한 거 1과목만 반영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나고요. 수능체제는 이게 사범대학을 좀 나눠서 반영합니다. 부산대학은 그렇지 않은데 경상대학이나 상경대학이죠. 그다음 사범, 수의과, 행정은 세기합 6 엄청 어렵습니다. 부산대학도 상경계열은 세기합 6이죠. 그죠? 근데 나머지 인문이나 자연은 대부분이 세기합 8입니다. 문이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기합 8. 그런데 이 경북대가 부산대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 자연에서 수학 가형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격. 결국 뭐냐? 내가 수학에 정말 좀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부산대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하지만 수학에 정말 자신이 없는 자연과정 학생이라면 경북대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수학 빼고 하면 되니까요. 국어, 영어, 탐구 가지고 세기합 8을 맞출 수 있으면 이게 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학생에 따라 내가 정말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범대학인데 사범대학에 국어 교육이나 영어 교육, 수학 교육 같이 굉장히 인지도 있는 사범대학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다른 사범 계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차별 없이 모두 세기합 6의 수능체제를 설정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그거 하기 전에요. 이것도 작년 결과를 돌린 거 아니에요. 2019학년도 영어가 약간 어려웠을 때 돌려보면 저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부산대 세기합 8하고 부산대학에는 세기합 7하고 또는 자연계 수학과형 포함해서 2개합 5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지 이걸 실제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세기합 8과 세기합 7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 나느냐? 경북대는 탐구 1개고요. 부산대는 탐구가 2과목입니다. 2개. 예를 들어서 탐구가 2, 3을 받게 되면요. 2.5가 되잖아요. 평균이 2.5. 그럼 부산대는 그게 3이 됩니다. 올림을 해서. 경북대는 2, 4 받으면 2가 되죠. 1, 3, 1, 4는 가겠죠. 1, 4 받으면 경북대는 1등급이 되고요. 부산대학은 그냥 3등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구 영향력이 상당히 생각보다 커서 실제로 이 세기합 8을 맞추는 학생과 7을 맞추는 학생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2개합 5하고 세기합 8은 2개합 5 받은 학생이 세기합 8 맞추려면 또 3이 필요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과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탐구가 1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보면요. 탐구를 둘 다 골고루 잘하는 학생은 진짜 찾기 어려워요. 특히 과탐을 다 합니다. 2개 중에 하나만 잘하는 학생 상당히 많아요. 골고루 2, 이건 드뭅니다.
2등급, 4등급, 뭐 3등급, 5등급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탐구 한 개 하면 상당히 맞추는 학생이 많다. 특히 수가를 필수로 안 하면 2합 5보다 오히려 3합 8이 맞추기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탐구를 잘해서 인문 학생인데 3합 7 맞출 수 있다. 수능 체제를 확실히 맞출 수 있다면 부산대가 당연히 유리하고요. 수가 포함해서 2개합 5가 된다. 확실히 된다고 자기가 확신이 되면 부산대학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부산대보다는 경북대를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산대는 정말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부산대 교과 전형에 대한 결과도 역시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정말 잘 돼 있는데 특히 위에서 잘 바라보세요. 노란색 칠해 놓은 이런데 이 자료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 필터를 좀 써서 실질 경쟁률 이게 부산대하고 결과를 약간 다르게 공개하는데 경북대학은 실질적인 경쟁률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가정교육과 실질 경쟁률이 1대1이었다는 걸 안내합니다. 즉 모집 인원 2명이 있었어요. 지원자 22명, 무려 경쟁률은 1대1이었어요. 하지만 입학자가 2명밖에 안 됩니다. 왜? 최저 통과한 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여기도 22명 중에 2명. 왜? 가정교육 가도 사범대라서 3합 6을 맞춰야 돼요. 그 22명 중에 2명밖에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 실질 경쟁률은 1대1밖에 안 돼요. 입학자 2명입니다. 근데 그 밑에 지구과학 교육 보세요. 4명 봐서 무려 40명이 보냈어요. 경쟁률 10대1이었어요. 근데 수능 체제 맞추는 애가 몇 명이에요? 5명 있었어요. 5명. 5명 맞추는데 입학자 몇 명이에요? 빵명.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맞춘 5명이 다 딴 데 가버린 거죠. 실질 경쟁률이 1.25대 1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경쟁률이 없는 거죠. 아예 딴 데 다 가버렸습니다. 실제로는 4명 중에 합격자 빵명.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대학도 사실 알고 보면 수능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학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걸 꼼꼼히 따져보시면 모집 인원이 그냥 단순히 경쟁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잘 공개되어 있잖아요. 수능 최저 기준 통과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식품공학과 128명 중에서 최저 통과자 41명밖에 안 돼요. 생물교육과 96명이나 지원했는데 11명밖에 통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최종 부합 번호까지 더해보면 정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밑에 영어교육과 제가 노란색 칠해놓죠? 한번 보시고 가요. 모집 인원 2명, 우리가 경쟁률은 17대 1, 34명이나 지원했어요. 수능 최저 맞춘 학생도 무려 18명이나 있었어요. 그죠? 상당히 우수하죠. 수능 최저 맞추고 아마 학생 교과 성적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입학자는 0명이 돼요. 이 맞춘 애들이 다 다른 데 가버린 겁니다. 여기 등록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8등 안에만 들고 내신 성적과 크게 모자라지 않았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수능 최저 맞추면. 그만큼 이게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은 수능 체제가 만만치 않고 어렵다. 끝까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학종은 이제 그렇지 않죠. 입학자가 거의 다 있습니다. 보시면 부산대하고 다릅니다. 거의 모든 학과에 선발 거의 다 합니다. 선발 못하는 학과 0명 이런 학과 없습니다.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학종은. 왜? 부산대학과 달리 경북대학은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9, 2020 요걸 또 위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시면 2019 학년도에 합격되는 성적과 2020 학년도에 합격되는 성적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똑같이 수능 체제 없었거든요. 소두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학생 수가 2020 학년도부터 5만 명씩 10% 줄거든요. 대신에 원래 한 3등급 때 되면 거의 전반적으로 0.2등급이나 0.3등급이 평균적으로 내려간다는 게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보시면. 그죠? 그 전년도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 제가 칠해놨는데 그 전년도 2019는 2.5예요. 평균이. 2.5지만 작년에는 3.3인 거예요. 다른 과도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물론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좀 오른 학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적이 0.2, 0.3 이 정도 내린다는 걸 실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죠?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보다도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경북대도 논술도 더 중요한데 논술만큼 중요한 게 역시 수능 체제입니다. 물리교육 특히 사범대 이런 데 보면 6명 중에 3명밖에 못 뽑아요. 뽑은 그 전년도에는 1명밖에 못 뽑았어요. 3명 중에. 특히 뭐
물리교육, 화학교육 이런데 상당히 수능 최저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높고 또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 부산대 마찬가지로 경북대, 교과논술 이런 데 합격하려면 끝까지 수능을 잘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 해두시고요. 역시 이 원리는 참고해 보시면 부산대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 얘기 뭐냐? 부산대보다 수능 최저 맞추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적습니다. 부산대는 300몇십 명인데 경북대는 189명 정도.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반드시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약간씩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에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입시의 환경과 또 가장 중요한 부산대, 경북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영남 지역 그 2개 대학 외에 나머지 국립대학 5개 대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